네, 열렬한 환호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 CEO 분들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교육을 많이 다녀봐도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봐주시니까 저도 너무 막 신나서 막 교육을 했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좀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교육은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다 대표님들, 각 분야의 이제 대표님들이 계신데 아마 요즘에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경기가 어렵다, 요즘 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저도 이제 그런 CEO 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공통적으로 경기가 힘들다, 요즘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다 힘든 것 같고 요즘 뭐 보면 뭐 다 폐업하고 정말 많이 힘들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쪽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업하시는 그런 분도 만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오히려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분일에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 돈 벌던 방식, 우리가 아마 10년, 20년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전혀 안 통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온라인 세대에 살고 있고 AI가 지금 다 해준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예전같이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크게 이제 유튜브도 그 온라인 마케팅의 하나의 그 작은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 머리 아프다, 마케팅은 직원한테 시키면 되지 뭐 아니면 대행사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회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CEO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알고 물론 직원을 시키더라도 내가 이걸 왜 이게 잘못됐는지, 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돈을 썼는데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돈을 썼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써서 150만 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측정 가능한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생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면 좋다, 매출이 좀 더 올라가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안 하면 회사가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이거 혹시 어디에 자, 아마 우리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걸 겁니다. 왜 매출이 안 오를까요? 혹시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뒤에. 왜 매출이 그대로일까? 내가 열심히 해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건데요. 네, 품질도 올리고 대부분 이제 그래서 품질을 더 올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의 서비스, 제품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 품질 최고야 갖고 있으실 겁니다. 품질도 좋아. 내가 봤을 때 타사, 경쟁사보다 품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직원 교육도 잘했고 광고도 써봤는데 매출이 안 오르더라. 왜 이럴까? 그 방법을 이게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방법을 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규 고객이 한 달에 10명 이하다. 기존 고객 말고 신규 고객. 네. 광고기 써봤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
마케팅은 직원이나 대행사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SNS를 뭐 하고는 싶은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선택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별로 없으시네요. 네. 1개 이상. 네. 어쨌든 생각보다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안 팔리는지, 그래서 마케팅이 뭔지, 그래서 마케팅, 요즘 말하는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하면요. 저는 유튜브 신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는 현재 14만이고, 유튜브로 마케팅하는 법, 그리고 AI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로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전문가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제가 그냥 공부를 그때그때 공부해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로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도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실력도 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유튜브를 개인들도 정말 많이 해요. 개인도 하고 그 개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전문성을 이제 많이 어필하고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원래부터 마케팅의 전문가라서 이걸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배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만나서 이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요즘 워낙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SNS도 뭐든 다 AI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 대행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뛰어나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에 제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주요 성과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사이버대 유튜브 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쪽에서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책도 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직장인에서 유튜브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점차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였지만 중소기업 CEO,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주요 애로 사항이 거의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거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이 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소개나 단골, 이제 특히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소개, 단골 외에는 매출이 그렇게 막 크게 늘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 그리고 광고 써봤는데 돈만 날렸다.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확장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다 되면요, 대표님들이 가진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직원 관리에 대한 고민, 세금,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긴 하실 텐데, 매출만 성장하면 사실 다른 고민들은 다 어느 정도 돈으로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핵심은.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자, 물론 여기 있는 4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씩 여쭤볼게요. 제가 1번 상품 서비스 품질, 2번 아이디어 차별점, 3번 인지도, 4번 열정 에너지. 자, 1번부터 혹시 1번 가장 중요하다. 좋습니다. 네. 2번 네, 아이디어 열정. 네, 좋습니다. 자, 그럼 3번 인지도. 네. 좋아요. 4번 열정 에너지다. 좋습니다. 다 골고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사실 다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딱 여기서 대표님 사업에서 가장 부족한 것 또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골고루 나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꼽자면요, 가장 단 하나,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인지도. 네.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알려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안 느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제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CEO분들은 항상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모른다, 안 알려져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뭐 사실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의 그런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워낙 그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컸다 치지만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 회사나 저 회사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이거나 이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알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이제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이제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구매 횟수, 기존 고객을 계속 더 많이 판매시키는 거죠. 기존 고객 횟수를 판매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객단가, 그 가격을 더 높은 걸로 판매를 한다거나, 업셀링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자체를 올리거나.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을 확 키우기 위해서 가장 건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번입니다. 1번.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기존 고객을 재방문, 물론 그리고 객단가 키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신규 고객을 이제 계속 우리 회사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걸 알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떤 제품,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도 사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사게끔 만들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 고단가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끔 그렇게 프로세스를 짜는 거. 근데 이제 아마 좀 오래된 회사들은 기존 고객 재방문은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팬이 많아가지고 그 팬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삽니다. 근데 나는 일반 대다수의 사람이 몰라.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매출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 단골 물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소개랑 단골로 이렇게 들어오면 물론 좋은데 이제 매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우상향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유지 정도. 네. 물론 유지도 지금 정말 잘하는 거긴 한데 그냥 유지만 하고 매출 이렇게 튀었다가 뭐 좀 소개가 이번 달에 잘 들어왔어, 뭐 입소문이 좀 났어, 그러면 매출이 올랐다가 또 그 사람 중에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매출이 약간 떨어졌다가 매출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10억 정도를 하는 회사였다. 내년에, 내후년에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올해 10억, 내년은 뭐 11억 아니면 9억,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억, 2억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는 되지만 뭔가 10억에서 우리 회사가 한 50억, 100억 하고 싶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고객이 신규, 아무리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 고객 중에 일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소개도 하고 이러지만 매년 자연 고객 이탈률이 한 20-30%는 됩니다. 요즘 워낙 또 광고도 많고 아무리 우리 고객이 이 사람 나의 고객이다 해도 몇 년쯤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좀 한 3년 정도 되면 기존 고객이 한 절반 정도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보통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이사 아니면 이제 경쟁사 이동하거나 뭐 이제 망각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규 고객이 막 팍팍 늘어나지 않으면 이제 조금씩 쇠퇴하더라. 이렇게 고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대표님의 고객 중에 누군가는 조용히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회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회사보다 상당히 별거 없고
경력도 안 되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좀 오래 회사를 운영해온 CEO 분들이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인데 마케팅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장이 멈춘 이유가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고객 유입 시스템이 부족하다. 네, 이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이 이제 물론 확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유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유지만 해도 상당히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장은 멈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사실 이게 기존의 방식이죠. 소개하고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고 또 소개하고 이걸 반복시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죠. 네.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소개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뭐 맛집을 간다든지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거기 맛집 뭐 있냐? 뭐 이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빅마우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막 이런 거 소개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요즘에 뭔가 사고 싶다, 나 이게 필요하다, 어디 찾아보죠? 네, 바로 이제 온라인 그 스마트폰으로 찾아봅니다. 네, 스마트폰에 다 나오게 찾는 게 더 편하고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소개가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제품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는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 우리 제품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돼요. 알게끔 만드는 거. 일단 적어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 아, 이런 회사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이제 구매까지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 재구매 소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매출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회사를 모르던 사람을 관심 고객으로 만든다. 요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의 천장이라고 하는데 매출 우리 회사가 이제 아무리 해도 막 이 정도까지 15억을 못 뚫고 있어. 그걸 뚫으려면 결국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고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CEO 분들 중에 이제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이 거의 제품,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만 좋으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상품 서비스가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그래요. 네. 상품 서비스가 좋아서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서비스가 나빠서 제품이 별로라서가 아니고 이 상품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잠재 고객이 날 몰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음식점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요즘에 저는 백종원 예전에 골목 식당이나 그런 비슷한 류의 영상들 TV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백종원 이렇게 가면 음식 막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심지어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마케팅이 안 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은 좋은데 마케팅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마케팅을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나 SNS 마케팅을 주로 하는 경우에 실제로 6개월 만에 방문 고객이 몇 배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맛과 서비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마케팅을 하는 게 맞죠.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고 맛이 서비스가 보통 이상 된다. 내가 봤을 때 그냥 평균 이상이다 이러면 거기서 마케팅이 결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가 이제 또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업에서 또는 개인이 저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품 제조사나 이런 데서
그런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잖아요. 개인이 직접 가서 영업 이렇게 하지만 그걸 한계가 있죠. 그게 막 유튜브에서 막 신규 거래처 그거 막 먼저 연락이 와요.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품질 서비스는 기본이고 나를 잘 알리는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 서비스는 사실 평준화가 됐어요. 제품만으로 이제 승부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레드오션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 우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이런 거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쳐도 그게 잘 된다고 쳐도 다른 업체에서 경쟁 업체에서 그걸 또 따라와요. 6개월이면 따라옵니다, 사실. 그래서 막 우리만의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없다. 네. 요즘 뭐 아무리 좋은 기술도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금방 누가 따라오더라고요. 이걸로는 이제 차별화하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이제 제품 서비스가 별로인 회사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회사 우리보다 좀 별론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근데 가격도 더 비싸고 뭔가 우리 회사보다 좀 약한데 제품도 별로다. 근데 돈은 거기가 더 잘 버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은 결국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 평범한 제품도 마케팅을 잘하면 이제 잘 팔리는 거고요. 최고의 제품을 갖고 있어도 마케팅이 안 되면 그냥 재고로 남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마케팅 용어로. 네. 그래서 이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포지셔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나요? 네. 중간에 이 누구죠? 네. 강영욱이고, 네, 여기 백종원 아실 테고, 오른쪽에 이 사람 아세요? 맞아요. 최민준. 네. 이제 뭐 내가 강영욱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이제 사육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고, 백종원 잘 아실 테고, 최민준 같은 경우 이제 아들 뭐 육아 뭐 아들 가르치는 뭐 이런 쪽으로도 유명해진 분이에요. 사실 뭐 이분도 이제 그냥 강아지 사육하던 분이고, 뭐 이제 아들 뭐 피아노 학원 뭐 이렇게 미술 학원 강사 뭐 이렇게 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알려지니까 갑자기 몸값이 이렇게 막 10배, 20배 이렇게 오른 거죠. 이게 TV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노출이 최대한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똑같은데 갑자기 몸값이 막 10배, 100배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은 무조건 다 고객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잘못하는 거에 보면 홈페이지나 뭐 마케팅하는 거 보면 다 우리 회사의 자랑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요 20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를 갖고 있고, 이게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고객이 필요한 걸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20년 경력의 세무사다. 이것도 나의 관점이죠. 그 사람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병의원 원장 세금만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좀 타겟을 줄였어요. 그렇게 줄이니까 좀 더 이 분야의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밑에 보시면 다이어트 중인 직장인을 위한 도시락이다. 이렇게 좀 타겟층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할 때, 마케팅을 할 때는 타겟층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건강식품을 한다. 그냥 뭐 50대, 60대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보다는 뭐 60대 중에 관절이 안 좋은 뭐 60대 남성만을 위한 뭐 건강식품 이러면 훨씬 그 타겟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내가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네 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고객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지셔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수아 벨의 지하철 실험이라고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분인데요. 조수아 벨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하면 막 티켓당 $100 막 전석 매진될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인데 지하철에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걸 했대요, 바이올린을. 그런데 수익이 거의 나지 않더라. 같은 사람이 같은 걸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고객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실험을 옛날에 한 실험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력, 실력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본질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더 나은 제품이 아니라 더 잘 알려진 제품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알려야 될까? 요거를 이제 배우셔야겠죠. 우리가 돈 쓰는 광고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광고는 사실 끄면 끝이에요. 광고를 이제 쓰는 만큼 돈이 매출이 이렇게 나오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쓰면 또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런 광고를 엄청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그렇게 할 예산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만들면 24시간 일하는 나만의 고객 유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TV, 신문, 전단지 이런 걸 이제 주로 했었죠.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전단지 보고 이렇게 연락 오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이제 고객은 다 SNS 쪽에 가 있죠. 요즘에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젊은 분들 있죠.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다 찾아보고 이제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고객은 온라인에 있는데 온라인에 뭔가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안 나오면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지갑은 이미 온라인에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게 더 커졌는데요. 이런 온라인 쇼핑, 아마 다들 쿠팡서 많이 쓰시잖아요. 2023년에 227조였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비대면으로 거의 하고 있고, 이제 근데 이것도 광고비가 요즘 워낙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비는 올라가고 효과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온라인 광고를 다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SNS 스폰서 광고 같은 게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 회사에 마케팅 하시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통해서 이렇게 해보셨거나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광고들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끄는 순간 이제 매출이 즉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또 어쩔 수 없이 쓰긴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쓴다고 해서 막 딱 잘 넣으면 좋지만 또 경쟁자가 또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긴 해야 되죠. 물론 이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광고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제품 소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제품 소개가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그런 마케팅 글을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건 이유나 신뢰 이런 건데 우리 회사명, 우리 제품 이런 것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은 광고는 파는 도구가 아니라 관심을 끄는 도구다. 광고에서 바로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제품 작은 10,000원, 20,000원짜리 팔 수 있겠지만 10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걸 팔기 위해서는 광고 방식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저 사람이다, 저 회사다라고 사람을 믿고 구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요 상품 홍보가 아니에요. 상품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브랜딩이죠. 브랜딩이란 건 나라는 사람, 우리 회사, 특히 요즘은 이제 사람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신뢰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이걸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 사람 상당히 믿을 만하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 뭐 쇼폼 같은 거 요즘 보면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고 이제 구매를 하는 이게 이제 브랜딩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은 이런 브랜딩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EO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제품도 그러면 이제 신제품이 나와도 이 사람이 판매하는 건 이제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신뢰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는 SNS 마케팅인데요. 이 SNS 혹시 SNS 뭐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운영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더 잘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기존에 광고도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이거대로 이거는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요. 실제로 요즘에 개인들 있잖아요. 그 실제 제품도 판매할 제품도 없는 개인들도 이 브랜딩을 잘해서 업체랑 이렇게 협업해서 그 제품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더 확장돼서 아예 회사를 차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개인이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매할 상품이 있다면 이걸 SNS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면서 홍보만 잘하시면 매출이 훨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얼굴도 노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또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또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두 개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건 뭐 6개월, 1년 그 이상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하시고 SNS도 하시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SNS 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제신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한번 뭐 네이버든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내 제품 내 서비스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역명 그리고 대표님의 업종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위치 노출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검색해도 우리 제품이 안 나온다 이러면 지금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상위에 노출될수록 더 좋겠죠. 지역이랑 이름을 썼을 때 노출이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게 노출이 되고 있으시다면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죠. 여기 광고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SNS를 통해서 광고 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광고를 안 하고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 그게 이제 SNS 마케팅이에요. SNS 마케팅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SNS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검색이 안 된다는 건요. 경쟁사가 내 고객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요 만나기 전에 이미 검색으로 우리 회사를 다 알아보고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겠죠. 유튜브든 인스타든 네이버든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병원이면 이제 포털을 검색해볼 거고 거래처면 이제 SNS 확인하고 이제 검색했을 때 뭔가 특히 후기 같은 거 이런 걸 볼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나오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마케팅 직원도 있고 요즘은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배워야 됩니다. 직원한테 시킨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대표님이 이걸 보시고 이거 잘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찝어줘야 이제 직원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이제 거의 생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업이랑 마케팅 무슨 차이일까요? 자, 영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고객에게 파는 거죠. 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마케팅은 이게 영업, 홍보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새 고객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영업을 안 해도 먼저 고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직접 나가서 영업을 하는 이런 구조라면요, 이 성장의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쉬면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케팅, 특히 온라인 마케팅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아니라 SNS 마케팅을 추천드린 이유가,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세팅하는 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세팅만 되면 알아서 고객이 먼저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먼저 구매하고 싶다라고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매만 하면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영업 담당을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대기업 마케팅이 있고 이제 중소기업 마케팅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은 그냥 무조건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이 브랜드만 알리는 게 이제 대기업식 마케팅이에요. 그냥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한 막 무슨 돈을 정말 많이 쓰죠. 매스미디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정말 예산을 정말 많이 씁니다. 몇백억을 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나이키, 코카콜라 이런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효과 측정은 안 돼요. 대기업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우리는 결국에는 효과가 측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썼으면 내가 그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 이 측정이 명확히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마케팅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회사 이름 좀 알렸어. 이거는 사실 지금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의 매출이 나왔다. 이게 명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지, 신뢰, 그래서 DB 확보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DB 확보. 고객의 리스트를 갖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 DB 확보, 이름이랑 연락처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마케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이 광고를 봤는데 지금 당장 구매하고 싶진 않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관심은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광고가 이제 끝나면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광고가 없어서 또 못 구매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요, 이제 뭐 SNS 마케팅도 있고 광고도 하실 거잖아요. 광고를 했을 때 97%는 지금 당장 살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고를 했을 때 한 3% 정도는 바로 구매를 합니다. 우리는 그 3%를 보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온라인 광고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97%는 이제 관심인데 타이밍, 그때 필요가 없어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 광고, 마케팅을 하는 분들 중에 이 97%를 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97% 나머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노출 시에 즉시 구매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은 관심 고객의 연락처 확보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DB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뭐 문자를 보내든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보내든 그러면서 언젠가는 구매하게끔 만드는,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처음에 나라는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이제 연락처를 확보하는 수단을 쓰고, 그 연락처든 이메일 주소든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DB가 뭐 5,000개 있다, 뭐 10,000개가 있다, 이게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연락처 확보,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상품 판매로 바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뭔가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보시면 이제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보면
뭐 무료로 뭔가 준대. 내가 관심 있으면 뭐 그리고 돈을 내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럽지만 무료로 신청하기니까 그냥 뭐 여기 연락처 뭐 이름 쓰거든요. 네, 이름 쓰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이제 그 DB에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요즘은 근데 이제 무료 상담도 있지만 뭐 무료 상담 이것도 이제 요즘은 그 DB를 안 남겨요.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됩니다. 사실 요즘은 그래서 무료 자료 같은 걸 많이 주더라고요. 가이드북 해서 뭐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이제 뭐 건강 쪽이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뭐 어떤 가이드북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무료로 준대요. 그거 받기 위해서 이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를 주면서 너무 또 광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주다가 그 한 번씩 이제 뭔가 우리 이번에 이런 거 세일합니다, 행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SNS도 하지만 이게 DB 확보가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자산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런 DB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DB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표적 고객 누구한테 팔 것인지를 정하고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서 보여줄 건지 그리고 DB를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신뢰를 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AI도 한번 써보면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 제품의 그 고객은 누군지 고객이 이제 표적 고객이라 해서 딱 명확한 고객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뭐 다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인스타를 하면 좋은 회사가 있을 거고 네. 어떤 회사는 유튜브를 하면 좋은 회사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DB 확보 이거 어떻게 모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찐 고객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2026년 여러분들이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제 누구나 배워야 될 건데요. 이 두 가지가 AI와 SNS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이거는 요즘 정말 A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한 달 한 달이 막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막 지난달에 막 좋다고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이 지금 하면 또 더 좋은 게 생겨가지고 또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SNS를 해야 사람들이 요즘은 SNS로 다 찾아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두 개 합쳐서 이제 SNS를 나 혼자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SNS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AI 실력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간단한 질문 정도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래도 좀 2단계부터는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뭐 글도 써보고, 뭔가 이제 보고서도 이제 간단하게 써보고, 이 정도고, 좀 3단계부터는요, 뭔가 프롬프트라는 걸 설계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쓰려면 직원한테 하듯이 뭔가 그냥 해줘 이 정도가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자동화, 수익화 이런 걸까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AI를 어쨌든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비용을 내고 쓰는 AI가 있으신가요? 비용을 내고 쓰는 AI가 최소 1개 이상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혹시 어떤 거 쓰시나요? 네. 제미나이. 또 다른 거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챗GPT. 또 네. 수노. 수노 AI. 네. 수노 AI, 네, 그거는 음악 만들어주는 거죠. 네. 또 뭐 있으세요?
돈 내고 쓰는 AI. 네. 앞으로 AI를 배우시려면요, 사실 무료로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만 돈 내고 쓰셔야 제대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 1개 이상은 이제 돈을 내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 4가지 정도를 많이 쓰는데요. 제미나이, 이제 먼저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인데,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챗GPT보다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구글에서 만들어가지고 챗GPT를 이미 좀 제쳤습니다.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챗GPT라고 했다면 지금은 제미나이가 이제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구글이니까 유튜브랑 연동도 잘 되고, 유튜브 링크 넣으면 알아서 잘 파악도 해주고, 네, 최신 정보 반영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이 클로드라는 건데요. 클로드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2026년 기준으로 가장 핫한 AI 도구인데, 글을 정말 잘 써줘요. 뭔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유튜브 대본, 블로그 대본 이런 거 쓸 때 글을 아주 잘 써줘요. 뭔가 사람처럼. 챗GPT나 제미나이 약간 좀 AI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사람 같아요. 사람이 직접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이라고 해서 우리가 AI 쓸 때 좀 보안 이슈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노트북 LM은 내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문서들 이런 거 싹 다 여기 넣어놓고 이걸 바탕으로 자료 정리해줘, 아니면 강의한 슬라이드 만들어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PPT도 상당히 잘 만들어요. 네,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지금 제가 만든 이 자료도 상당 부분 이 노트북 LM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제미나이를 쓰면 이 노트북 LM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나온 거고, 이제 또 젠스파크라고 해서 이제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콘텐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PPT나 엑셀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어떤 자료를 찾아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이런 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런 AI 에이전트 도구 하나랑 기존에 이제 이 생성형 AI라고 하죠. 챗GPT보다는 저는 이제 저는 지금 그래서 클로드를 제일 많이 쓰고, 이제 보조로 제미나이랑 요 젠스파크 이 2가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나 이렇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첫 시간에 개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AI도 한번 좀 설치하시고, 혹시 AI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있으면 좀 쉬는 시간 동안 적어도 로그인만 한번, 챗GPT든 제미나이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제미나이를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모양인데요. 요 제미나이 요거를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실습도 해보는 간단하게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정도 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앱 다 한번 설치를 해주셨을까요? 네, 꼭 제미나이 안 돼도 되고, 혹시 챗GPT를 이제 유료로 쓰고 계시다면 챗GPT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AI를 배우는 게 아니고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서 앞 시간에 우리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 일하시는 회사나 업종에 대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 플랜을 한번 짜볼 겁니다. 일단 우리의 고객은 누군지부터 대충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도 있는데, 크게 이제 사전, 진행, 후속 단계로 이제 잠재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찐 고객으로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제가 9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표적 고객이 이제 처음에 사전 단계라고 해서 이제 잠재 고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회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를 처음에 이제 인지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표적 고객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멘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체를 어디에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매하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육성시키고 전환시킬 건지, 마지막에 이제 실제 뭐 추천이나 뭐 판매까지 이어서 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진짜 고객을 만드는 이 과정이에요. 우리 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완전 우리의 찐팬이 되는 과정이 이 마케팅 플랜 9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책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고 이 마케팅 분야에 상당히 유명한 도서거든요.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그래서 마케팅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 거의 지금도 웬만큼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씩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의 그 고객을 이제 정의를 먼저 할 겁니다. 우리의 표적 고객이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40대 여성 모두를 향한 이렇게 타겟층은 메시지는 반응을 안 해요. 우리 회사는요, 뭐 40대에서 60대까지 여성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볼 수는 있겠지만 구매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타겟팅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초등생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층을 명확하게 해야 광고비도 적게 들면서 그 타겟을 위한 내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구매 전환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회사의 타겟이 누군지 명확히 한번 짜볼 건데요. 그렇습니다. 좀 좁힐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타겟을 좁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형외과, 그런데 이제 무릎 전문 정형외과 이러면 훨씬 더 일반 무릎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보다는 이제 무릎 쪽에 정형외과에 하게 되겠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일반 변호사보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러면 이제 그 타겟층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설사 이쪽이 돈이 더 비싸더라도 설사 그 일반 변호사가 실력이 더 뛰어나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타겟팅, 포지셔닝 돼 있는 사람한테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나 SNS를 할 때도 저는요, 우리 회사는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만 타겟층을 명확히 해서 그거 전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찐 고객이 됐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정도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 막 여러 가지 소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깃을 축소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포지셔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도 형성되고 고가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하더라도 나는 하나만 정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고객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걸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죠. 30대 직장인 여성, 너무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퇴근 후에 건강 고민하는 35세 서울 직장인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런 고객한테 우리는 팔고 싶어라는 걸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내 고객은 누구고, 직업은 어떻고,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내 제품으로 해결되는 게 뭔지, 이거를 우선 한번 그냥 직접 한번 종이 같은 데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은 한번 AI로 한번 또 써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판매하는 서비스에 어떤 고객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옆에 이제 짝과 한번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0대 남성이고 IT 기업 직장인이고 피로가 많고 자기 개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우리의 고객에 어떤 고객이 딱 우리의 가장 적합한 고객인지를 한번 가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텍스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한번 써보시고 제미나이랑 물어보고 제미나이는 뒤에서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한번 그냥 손으로 한번 써보자. 지금 세다 나온 대로. 네, 제미나이 나중에 해보고 지금은 그냥 한번 손으로 써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랑 2번까지 해서 같이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의 가상 고객 페르소나를 한번 써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시지인데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명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뭐 최고의 제품, 뭐 친환경 소재, 20년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회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항상 이 고객 입장에서 써야 되고 SNS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뭔가 글을 쓸 때도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문제를 그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회사의 메인 제품을 30초 만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30초 만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거예요.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한번 만드는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까지 해서 그럼 AI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제품의 특징이 아니고 고객의 이익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은 문제 해결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 상품이 여러 개라면 핵심 서비스 하나만 설명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아마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메인이 되는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딱 하나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때는 딱 하나만 설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분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품이 막 여러 가지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홍보하고 싶고 저것도 홍보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게 업종별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헬스장이다. 그러면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우리 최신 기구가 있고요. 전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고객 관점에서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고 3개월 안에 주변에서 살 빠졌다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게 이제 고객 관점의 그 마케팅 문구라는 거죠. 세무사도 20년 경력, 상담 친절하게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절세 항목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고 인테리어, 고급 자재, 빠른 시공 이런 거보다는 이웃이 어디서 했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문구를 짜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마케팅 잘하는 사람의 핵심이거든요. 고객 관점에서 문구를 한 문장 쓰는 거 네, 이게 좀 처음에는 어떤 센스나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좀 AI한테 이런 문구를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걸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객이 이걸 쓰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가 카톡방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업종 부분이랑 이제 제가 표적 고객 부분에 이제 우리 회사의 걸로 이제 바꿔서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것처럼 제가 카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 내용 바탕으로 고객 페르소나를 3가지 정리해줘라고 이거 그대로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한번 네, 카톡방에 제가 보냈어요. 이 내용 바탕으로 고객 페르소나 3가지 정리해줘라고 했는데요.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미나이의 그 이전에 했던 대화에 이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해서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어떤 걸 하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좋은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블로그가 오히려 더 좋은 업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 정리를 해보니까 뭐 교육이나 뭐 인테리어, 뭐 시술한다 이러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가장 좋을 거고 음식이나 뷰티 뭐 이런 거는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유튜브에도 좋지만 짧게 막 쇼폼 형태로 인스타 같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병원이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거는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검색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보다는 동영상으로 해도 좋지만 그 동영상은 또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블로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나의 고객들이 어떤 그 SNS를 하면 가장 좋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헬스장이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면 이제 블로그랑 카카오 적어도 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종합하시면 더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면 또 확장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건 유튜브이긴 한데 유튜브는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것도 확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미나이 이런 AI를 쓰는 걸 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뭐 질문도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런 뭐 전략 같은 거 세울 때 AI랑 계속 대화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내가 생각 미처 못했던 거를 AI가 또 잘 해줄 때도 있고 물론 뭐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비서로 쓰고 있죠. 그 웬만한 사람 여러 명 쓰는 것보다 AI 잘 쓰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연락처를 뭐 DB 연락처나 요즘은 이메일 주소가 많이 보고 요즘은 이제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쪽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육 쪽을 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많이 모읍니다. 연락처를 또 문자 보내고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또 나이가 좀 40대까지는 이제 또 이메일을 또 많이 활용하고 이제 이메일을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연락처 받고 가장 좋은 건 연락처, 이메일 둘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았다고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어떤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주차별로 뭐 1주차에는 뭔가 세무사라고 치고 이번 달에 절세 항목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2주차에는 실제로 우리 고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고 3주차에는 5분 만에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 3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단순 정보죠.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좋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고 4주차 때 한 4번째 이제 실제로 내가 판매할 거를 이제 좀 소개하는 거죠. 저희 이런 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한정 좀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또 판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제 DB를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바로 우리 뭐 상품 판매 이렇게 하시면 또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를 주면서 그래서 이 정보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좀 한정으로 준다. 뭐 이렇게 서비스다. 뭐 이렇게 특별함 같은 걸 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이런 주차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AI랑 대화하시고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다 해줍니다. 네. 사실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AI한테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거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정보부터 제공하고 이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뭐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막 특가 뭐 지금 신청하세요 이런 거는 고객 입장에서 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정보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매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육성이라고 하는데 고객의 DB를 모았잖아요. 고객 리스트를 모았어요. 그럼 고객 리스트를 어떻게 모으냐? 그걸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스타에 어떤 정보를 주고 밑에 뭐 어떤 정보를 얻으시려면 밑에 여기 뭐 신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구글 폼 링크를 넣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넣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추후에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DB를 모아서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줘야 돼요. DB를 모았다고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이러면 그냥 스팸 메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보내야 된다.
꾸준하게 접촉하다가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필요할 때가 생겨요. 그때 나를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확보해도 바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사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DB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게 만드는 세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기간 한정, 수량 한정, 특전 추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마케팅 용어거든요. 그냥 같은 상품이라도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또는 수량 선착순 10명한테만 판매합니다. 이거 지금 신청하면 오늘 자정까지 신청하면 서비스 아니면 얼마 더 싸게 해드립니다. 이런 거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보는 문구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쓰셔야 돼요. 네. 이런 문구도 우리가 AI랑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질문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기존 고객들을 이제 찐팬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요거 질문을 하나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고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팬으로 만들지 이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짧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 번 팔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그 만족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질문을 하는 거죠. 고객이 구매 후에 이 집 다르다라고 느낄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감동 포인트 5개 알려줘. 요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AI한테 질문할 때는 무조건 얘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제 AI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건요. 나의 그 마케팅 플랜을 세웠고 그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주는 AI를 일단 구축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고객, 표적 고객이 누군지, 이거 왜 나한테 사야 될지 그 30초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매체를 쓸 건지, 그리고 연락처, 고객 DB 확보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제 기존 고객한테 계속 관리하고 접촉할 것인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문자 문구를 만들어줘 이런 것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혹시